아버지가 사망한 후 형제 자매 간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청구한 자녀가 패소했다고요? 계약서까지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이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했지만 장남은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자매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자 장남은 생전에 아버지와 토지 사용 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매들에게 2억 4천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이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 계약이 허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장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식적 계약.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한 토지를 다시 임차하면서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요? 이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만 75세였고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실제 사용 관계와 불일치. 토지는 주택, 상가부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망인이 이를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계약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음. 보통 임대차 계약은 매월 차임을 지급하지만 이 계약서는 10년 후에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다섯 번째, 세금 및 소송을 위한 계약서 작성 가능성. 법원은 세금 문제나 소송을 대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계약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장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간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은 허위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 내용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상한 계약 내용이라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용 관계와 일치해야 한다.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르면 법원이 의심할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이 필수다. 소송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금에서 도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더 많은 법률 정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